얼마 전에 올해 출시되는 국산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죠. 오늘은 올해 출시되는 수입차 중에서 주요 모델들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국산차와 가격 경쟁을 예고한 차들도 있고 기존에 잘 팔리던 모델들이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혼란스러운 이슈가 많은 요즘인데요.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게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BMW부터 볼까요? 지난해는 BMW한테 굉장히 특별했을 겁니다. S클래스 천하를 깼고 수입차 판매량 1위 자리도 지켰잖아요. 벤츠랑 엎치락 뒤치락이 심했는데 작년엔 거의 1만 대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격차를 벌였고요. 올해도 신차를 계속 출시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엔트리 모델인 1시리즈와 2시리즈의 풀체인지 소식이 있습니다. 1시리즈는 4세대 모델, 2시리즈는 2세대 모델로 돌아오는 건데요. 올해 3분기 중에 1시리즈 엔트리 트림인 120을 출시하고 고성능 모델인 M135X 드라이브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220D와 228X 드라이브 그리고 최상위 고성능 모델인 X235X 드라이브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진 M5 투어링도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톤이 넘는 역대급 무게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되네요. 올해 3분기에 순수 전기 모델들도 부분 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iX45와 iX60 그리고 iX-M70이 출시될 예정인데 모두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BMW와 한 식구인 미니는 뉴 미니쿠퍼 컨버터블을 출시하고요. 고성능 미니쿠퍼 S 컨버터블 모델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벤츠입니다. 벤츠는 우선 AMG GT를 풀체인지합니다. AMG 라인업 중에 최상위 모델이 자리하고 있는 차인 만큼 마니아층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중 하나인 E클래스도 판매량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고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인 CLE도 올해 고성능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우디도 신차가 있습니다. 우선 A5가 풀체인지 됩니다.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게 A5가 3세대로 바뀌면서 중형 쿠페였던 A5와 준중형 세단이었던 A4를 통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기존 A4에 비해서 크기도 커지고 동시에 쿠페 스타일의 역동적인 외관은 유지된다고 하니 판매량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Q5도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엔진을 이식받으면서 신모델을 한국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순수 전기 모델들 소식도 있습니다.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할 만한 게 우선 A6 이트론이 출시되거든요. 아우디와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PPE를 기반으로 하고요. 100kWh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한국 기준 469km라고 합니다. SUV 모델인 Q6 이트론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입니다. PPE 플랫폼이 적용된 첫 번째 양산 모델이고요.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641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폭스바겐입니다. 우선 대형 SUV인 아틀라스가 주목됩니다. 기존에는 없던 차이기도 하고 전장이 5m가 넘는 대형차라서 크기상 팰리세이드와 경쟁을 합니다. 273마력 37.7토크를 발휘하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되고 마침 팰리세이드도 출시된다고 하니 어떤 경쟁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주력 모델인 티구안은 풀체인지 됩니다. 작년 9월에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대중 브랜드 치고 꽤 좋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우선 19,000개의 조명을 제어하는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BMW 7시리즈보다 큰 15인치짜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사지 시트, 가변 댐핑 기술 같은 것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건 트림별로 차이가 살짝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위 트림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프로모션이 잘 맞아떨어지면 높은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911도 페이스리프트 예정입니다. 6기통 모델이 사라지고 하이브리드 모델만 남는 거 아니냐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6기통 모델은 유지되고 오히려 배기량도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911 카레라인은 배기량은 그대로지만 터보 모델이 인터쿨러 그리고 GTS에 쓰이는 터보 차저가 장착된다고 하고요. GTS 모델은 엔진 배기량이 기존 3.0L에서 3.6L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전동화에 동참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완전히 깨버린 거죠. 요즘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볼보도 신차 소식이 꽤 많습니다. 우선 XC90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앞모습인데 헤드램프 그래픽이 꽤 크게 바뀌면서 인상이 큰 폭으로 변화했고요. 기존 9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11.2인치로 확대됐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바뀌면서 양옆에 있던 송풍구 디자인도 바뀌었고 스피커도 바워스 앤 윌킨스 피델리티 오디오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하고요. 첫 공개 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던 EX30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 4,945만원에서 5,516만원으로 책정된다고 하고요.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입 전기차 중 가장 저렴해질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X90도 출시 예정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이죠. 실내에는 무려 14.5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시스템 총 출력은 380마력 92.8토크에 달합니다. 여기에 30분 이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WLTP 기준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600km라고 하니 국내 기준으로는 500km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예 처음 등장하는 브랜드도 있죠. 중국 비아디는 이달 중순에 출시 행사를
가지고 실, 아토3, 돌핀을 비롯한 주력 모델들을 한국에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으로선 중국 자본으로 가버린 SK 렌터카와 롯데 렌터카 등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외에도 택시와 같은 회사 단위 구매자들이 초반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타면 어떤 느낌인지, 국내에서 정말 탈만한지는 조만간 시승기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포드는 익스페디션을 풀체인지하고 링컨은 내비게이터를 풀체인지하고요. 캐딜락도 에스컬레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고 에스컬레이드의 정기 모델인 IQ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부터 브랜드를 상징하는 고성능 모델까지 올해도 굉장히 다양한 신차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